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러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침해, 분쟁의 예방 및 실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및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권리자에게, 즉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지식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인데요. 자신이 연구 개발이나 창작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획득한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그래도 일단 침해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표권과 저작권의 침해 사료가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액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지식재산권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어떤 보호 절차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세부적인 내용별로 이제 침해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허권입니다. 권리가 없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즉, 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뭘 얘기한다? 예,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으로서 특허 청구 범위를 강조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표권 침해인데요. 권리가 없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해서 지정된 어떤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요 예죠. K치킨의 상표권 침해 사례라고 합니다. 교촌치킨과 관련된 상표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어떤 유사 여부 판단은 비교 대상이 되는 상표와 외관, 칭호 등을 비교해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상표권은 특허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창업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상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죠. 소녀시대, 동방신기, 21, 1박 2일 등은 가수나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에 대한 상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무관한 사람들이 이미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건 무슨 개념이죠? 그렇죠. 선출원주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한다? 예,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할 때 먼저 상표 출원을 해서 분쟁의 위험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고 한다면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활용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권리가 없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디자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자,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자, 2013년도 일입니다. N사는 S사의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즉, 이게 지금 N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S사 겁니다. N사의 디자인과 S사의 디자인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상표 위치, 버튼 위치, 렌즈 디자인, 그리고 끈 구멍, 모양, 경주로 모양 몸체가 유사하여 세부적인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 일반 소유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침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물을 이용하거나 제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실 불법 복제물 이용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요.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 음악 콘텐츠, 그리고 영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 상당 부분 이렇게 불법 복제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이러한 이용 경험률이 35.3%였다가 2014년도는 42.8%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4.4%가 내려간 38.4%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사이에 불법 복제물에 대한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불법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저작권 피해가 또 심각하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페이지가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 그리고 인기 드라마, 그리고 유료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었던 어떤 웹툰 등을 우리가 공짜로 감상할 수 있어가지고 그 게시물에 접속을 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유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뭐다?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우리 학생들 저작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작권과 관련된 또 새로운 개념 살펴볼 건데요. 저작권의 표시와 자유이용 허락 제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을 표시를 하고 있으나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라는 겁니다. CC.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또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이용 허락 제작물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만료된 제작물 혹은 기증 제작물 혹은 공공기관의 무료 개방 제작물 등은 공유 저작물이 되어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저작물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이용 허락 제작물, 그리고 저작권이 만료된 제작물, 기증 제작물,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한 제작물, 이것들이 뭐가 된다? 공유 저작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유마당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 보시고요. 공유 저작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기업 간에 혹은 뭐 제조업체 간에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특허 괴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특허 괴물은 뭐냐면 특허를 관리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여기와의 분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중심의 소송에서 유럽이나 중국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앞서 특허 괴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특허 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괴물은 특허 발명을 미리 선점을 한 뒤에 시장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사업 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즉,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특허 소송 기업을 특허 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괴물은 요즘에 이제 부정적인 이 부분보다는요, 특허 관리 전문 회사 또는 특허 비실시 회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허 괴물이 국내 기업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권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곳이었던 것이 지금은 아니고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곳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서 외국 기업의 어떤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제 일어나 버리게 된다고 하면요, 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에는 사실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하면 많은 해외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어떤 침해와 분쟁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